안녕하세요. 세미나 읽어주는 남자 토크하이트의 고성 PD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라이브 커머스는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홈쇼핑과는 달리 시청자와 재미있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시간 쌍방향 통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의 원조 그립과 웹 RTC 기반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전문가로부터 소통, 재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립 컴퍼니, 뭐하는 회사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만을 전문으로 한 플랫폼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최초이고 최초라는 게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2018년도 8월에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잼라이브 스노우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에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까지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생겨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나와서 이제 만드셨고 그렇게 이제 라이브 기술에 스토어까지 붙여서 라이브를 보면서 소통하면서 상품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커머스하고 소통을 같이.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붙였던 거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 회사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은 오프라인 리테일에 있는 매장의 샵마스터가 얼마나 많은 고객과 소통을 잘하고 고정 고객화 하느냐. 요게 가장 핵심인데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방송도 가장 활성화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특히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뭔가 이게 B2B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응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 많이 이제 기획하고 하시는 거였나요? 그렇죠. 지금 저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 쪽에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기술 플랫폼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충 따져도 100개 이상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저희가 같이 해왔습니다. 네. 그 말은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이 라이브 스트리밍 또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그 자체적으로 뭔가 쉽게 이걸 서비스할 수 있는 파스 같은 것들을 잘 구비해놨던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구비했는데 마침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사실 또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이 도움이 돼서 최근 들어서 계속 또 많이 관심 받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카카오의 라이브 스트림 기반에서 또 이 그립 컴퍼니 또 어떤 식으로 또 이 라이브 커머스를 또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또 라이브 커머스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 장표에 빌리브, 빌라이브, 굉장히 뭔가 멋있는데 간지나고, 이게 뭐 혹시 그립 컴퍼니의 사명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라이브라고 하면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홈쇼핑의 모바일화 혹은 뭐 유통 채널 혹은 판매 채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판매자와 그 구매자가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한다라는 걸 가장 근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리브, 그러니까 라이브로 이제 신뢰와 어떤 이런 것들을 준다. 메시입니다. 이제 요것들은 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재미 요소, 저희가 가져올렸던 어떤 혁신들이 녹아져 있는 저희의 대표적인 좀 방송들인데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외 파는 거네? 네. 요거는 이제 성주에서 성주 참외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매로서 혹은 뭔가 경매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직접 가야 하기도 하고 뭔가 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라이브로 경매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요 10kg요, 5kg요 이렇게 하면 판매자가 이제 경매에 라이브로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홈쇼핑에서는 현장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성주 참외를 집에서도 도매가에 라이브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살 수 있다. 실제로 저희 가가지고 경매장 가서 하시는 거네요, 저분은? 직접 경매 참여하시는 분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기능을 활용한 건데요. 뭐 선착순 손들기라고 좀 써 있는데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프라인에서 이제 친해지면 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이 뭐 쭈 언니, 뭐 무슨 뭐 성북동 언니, 그래서 다 언니 약간 친근함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팔 때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팔 때 선착순을 통해서 딱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방송에. 그래서
손들려서 10명한테만 그 가격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 그 네. 한 상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선착순에 이제 안 된 거죠. 1, 2, 3등?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상품을 사기 위해서. 네네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에 인당 평균 방송을 보는 시간이 50분을 상회해요. 되게 이제 유효하고 되게 의미 있는 방송 쓴 거고요. 세 번째 방송은 보통 저희가 이제 약간 그냥 단순히 판매 방송 중심보다는 가끔은 자기의 어떤 그 액티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쇼맨십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게 방송을 그 소통하면서 약간 콘서트처럼 혹은 예를 들면 팬미팅처럼 네. 그렇게 하시는 방송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말 오빠라는 저희 셀러 분이신데 저희 보시면 막 하트 날고 양말 올라가잖아요. 네네. 양말 오빠에 와가지고 양말 올려주는 거고요. 네. 저분은 뭘 파는 거예요? 양말을 파는 거예요? 양말도 팔고요. 아, 가끔은 뭐 어떤 상품에 상관없이 네네네. 자기가 소싱하시는 아, 상품도 네. 팔고요. 요번은 이제 진페이 수산이라는 분들인데 저렇게 이제 포항 같은 데서 수산물 팔는 분인데 팬심이 되게 많으세요. 아. 예를 들어 오른손 드세요 하면 오른손 막 올리고요. 왼손 드세요 하면 막 올리고요. 가끔은 막 본인의 이제 슬픈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면 네. 같이 울어주고 어. 같이 소통해주고 이렇게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연예인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막 평소에도 즐겨 먹기도 하고 자주 네네. 팔았던 상품들을 앵콜 방송하기도 하고 저렇게 게임을 통해서 이벤트를 뭐 상품을 증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요게 마지막에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선착순으로 게임 하는 네. 거. 네,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저희가 단순히 게임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좀 시쳇말로 쪼는 맛 이런 게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구매 기능인데요. 50개를 구매해야지만 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옆에 게이지가 올라가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현재 29개가 팔린 거고요. 네네네. 이제 저 김인성 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0시까지만 50개를 구매한 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50분이 안 되면 저가에 아무도 못 사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저 좋아요도 계속 눌러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제 인게이지먼트 레이트가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방송에 되게 많이 관여하고 있고 관여도도 높고 네네. 되게 이제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9개에서 31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차별화된 라이브만의 모습들 그립이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요. 그럼 이런 그런 어떤 팬싱 기반의 혹은 저희만의 그러면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지표로 좀 이어지느냐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제 한 달에 한 명의 유저가 구매하는 평균 그 횟수가 몇 번이냐 5번 이상 구매하시는 분이 전체 유저 17%. 굉장히 많네요. 네, 오. 맞습니다. 어떤 한 단골에 그 가장 많이 구매한 횟수는 32번까지도 구매하신 분이 계셨었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좋아하는 셀러는 신뢰가 있고 너무 좋아하니까 뭐 묻고 더블로 가 약간 이런 것처럼 32번을 산 거고요. 높은 시청자 대비 구매 전환율이 이제 작년 1년 평균이 회원들의 이제 시청자 구매 전환율이 27%. 반품질이 왜 이렇게 낮아요? 네? 그쵸. 0.8%. 왜 이렇게 낮은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제 라이브를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패션을 사는 분들도 자기의 어떤 신체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올려놓고 입어봐줘요. 어때요? 아. 지금 뭐 예를 들면 신발을 팔아도 착용감은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주면서 그렇다 보니까 뭐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뭐 10%에서 20%의 반품률 혹은 일반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지고 있는 반품률 대비해서도 오프라인의 반품률보다 훨씬 낮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만족인데 아무래도 이제 윗단에서 좋은 지표가 있다 보니까 리뷰가 이제 4.0인 경우가 전체 한 96% 정도 되고요. 30일 이내 재구매 구매율이 58%. 네. 그래서 매우 좋은 수치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한 50분 이상 상회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는 시간이 한 달에는 4시간 40분을 봐요. 보통 밑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뭐 네이버랑 비교해도 저걸 어떻게 보면 정보로 공유한다든지 혹은 뭔가 포털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커머스 앱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이제 엔게이지먼트 레이트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데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연예인 없이 정말 일반인인데 해가지고 정말 잘된 사례가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많습니다. 어. 아까 저희가 방송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비연예인이세요. 네. 다 개인 사업자세요. 심지어 예를 들면
홍대 길거리에 있는 의류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너무 어려웠잖아요. 길거리에서 홍대가. 옷 파시는 분들인데. 네, 이제 홍대에 있는 완전 잡파는 아니고 이제 약간 보세옷파 네, 네, 언니들 네. 그분이 계셨는데 그립을 알게 되시고 나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립으로. 그래서 뭐 월 거래액이 이제 수억 까지 되고. 그러니까 연예인 없이 그냥 혼자서. 네, 직접. 그래서 휴대폰을 갖다 놓고 아까 뭐 언니 선착순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거 하려고 뭐 커다랗게 뭐 이렇게 장비 투자 같은 것도 별로 없었겠네요. 휴대폰 하나와 삼각대. 야, 대단하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립습니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그립에. 정말 잘 지었다. 그립습니다. 잘 지었다. 네, 저희 컨텐츠를 담당하신 디렉터분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데 네,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러한 개인 사업자들만 스토리를 모아놨어요. 그립습니다. 네, 그립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한번 진짜 라이브 커머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네, 그립을 씁니다. 네, 그립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평에 있는 지하상가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그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사실 요즘에 지하상가에서 많이 안 사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다가 나 이거 어떡하지? 폐업해야 월세 내기도 너무 어려운데 하다가 데님 바지 파시는 분인데 이제 그래서 부평 지하상가 이제 데님 스토리라고 그분이 계신데 또 이제 판 거죠.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걸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줄여버리셨어요. 라이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네. 그래서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제 상품 판매를 얹은 거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림 크게 보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라이브 스트리밍이구나. 그럼 라이브 스트리밍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를 보면 사실 국내에서는 물론 그립이 희망짱이죠. 근데 그 중국에 있어요. 사실 네. 중국은 진짜 5만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가져보면 이거 외에는 게임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 예. 여기 보면 동반 쇼핑이라고 해서 뭐 쇼핑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살까 말까를 같이 보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인플루언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AI가 대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그런 거라든지 아침이라든지 뭐 재방송 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1대1 프리미엄은 진짜 VIP들에게만 1대1로 판매하는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예, 요즘 제품이 비싸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그립과 유사하게 다 이게 뭐냐면 인터랙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인터랙티브 말만 인터랙티브지 기존의 생방송 기술에서는 좀 뛰어넘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이턴시라는 그렇죠. 버퍼링 있죠. 네, 버퍼링. 토크아이티도 좀 버퍼링 있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토크아이티 아이티입니다. 근데 저기에는 10초 뒤에 안녕하세요 들리잖아요. 그럼 이게 소통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뭐 질문 있으세요 그러는데 바로 주는 거랑 한 20초 뒤에 주는 거랑 맞아요. 이미 그때는 이미 벌써 떠났거든.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소통이 잘 되려면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모든 그 기술에서 이 스트리밍 기술에서 1초 미만 우리가 통하듯이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이스 챗처럼 1초 미만으로 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웹RTC라는 기술. 그래, 이거 좋은 거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안 하고 있지?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저게?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발표가 났어요. 빅테크 기업이 이제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가 이 웹RTC라는 걸 가지고 뭐 또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각자 웹RTC라는 걸로 쓰고 있었고 웹RTC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는데 방송 쪽으로 쓰는 사례들은 국내에는 이제 카카오가 유일하고 이제까지는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중국 애들은 이걸 미리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서로 간에 표준을 맞추자. 예,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이미 쓰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나 스트리밍에 쓰고 있는 기술이고 이거가 있어야지 이제 인터랙티브한 기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카카오 아이 커넥트 라이브를 라이브 커머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립이랑은 어떻게 어떨 때 그립을 쓰고 어쩔 때 카카오아이 커넥트라이브를 써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를 좀 만들고 싶으시니까 오셨을 거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립과 같은 B2C 플랫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쉽게 그냥 인플루언서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농장에 있으신 분들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자사몰로 하거나 쉽게 좀 개발 비용을 최소화해서 한두 달 안에 팍 만들고 싶어. 타임 투 마켓.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아까 이제 그립 클라우드라는 기술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 이미 다 기성품에서 좀 만들어져 있고 로고를 바꾼다든지 그렇죠. 일부 좀 네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바꿀 건 없지만 근데 좀 더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뭔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더라도 다른 케이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아까 보면은 1대1로 하는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도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이니까 레이턴시도 빨라야 되고 둘이서만 보는 뭐 라이브 네네네. 커머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더 귀성품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제 개발자를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개발자가 어디서 구해요, 갑자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지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런 팟을 갖고 그렇죠. 부품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이제 커넥트 라이브, 카카오의 커넥트 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아까 이제 로우 레이턴시 네네. 예, 같은 기술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거의 끝판왕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저런 파스가 잘 구비된 것은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유일합니다. 사실 네. 그 그립에서 하는 그런 이제 재미라는 것은 일방적인 웃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소통이죠.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재미거든요. 맞아요. 그런 맛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피드백 해주고 뭐 애드립하고 이런 맛인데 그러려면 정말 레이턴시가 받쳐주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20초 뭐 버퍼링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예, 지금도 아무리 빨라도 이제 기존 방송은 7초, 5초 뭐 그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퀴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퀴즈 맞아요. 나갑니다가 7초 뒤에 전달이 되니까 실제로 이 시청자들이 퀴즈를 7초 뒤에 받겠거니 하고 퀴즈를 7초 뒤에 내요.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이턴시를 맞추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 재고 딱 떨어졌어요. 이제 뭐 5개 남았습니다. 떨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누구는 뭐 10초 걸리고 누구는 1초 걸리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빨리 받아서 딱 클릭할 수 있게 재고 남았을 야,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웹 RTC 기술이 예전에 이제 화상회의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네, 이제 방송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구나. 네. 그런 그런 세상이 온 시대가 거네요, 이제. 선진국인 중국은 이미 일찍 왔고 네.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아마 네,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